뭐 공천 개입에 대해서 갈 수 있게끔 이제 물기를 튼 거는 누구냐? 이준석과 김종인. 반갑습니다. 붓을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정치판을 해석하고 또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보통 멘탈로는 이 판에서 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정치판, 보통 멘탈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정치판을 참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그 이름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강도 높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계속된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거기에 핵심 당사자가 명태균이다. 라고 왁구를 잡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심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 생각은 명태균 씨가 8할 정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돼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 앞에서 4번을 울었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결국은 돈길을 파보니 공천 장사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큰 틀이 그런 거겠죠. 명태균 씨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매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내가 막 남천동에 살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인들과 이 권력 관계에서 가깝다.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꽤나 잘 이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임마 내가 당대표 이준석이 친하고 김종인도 친하고 오세훈도 친하고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친하고 그 마누라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님을 마치 완벽히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만일에 그냥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로 구상이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이제 국민들의 공감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이제 버무려져서 대통령이 된 그 부분에서 그래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저기 보면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그랬던 그냥 막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접촉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론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동시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있을 때 정말 황당한 거는요, 남편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어디 나온다 그랬더니 이게 김건희 라인이래. 김건희 여사님 아예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누구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래.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아무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공천에 대해서 그 공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서울대 법대 윤석열 라인이래. 자기들끼리 정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사람이래. 자기들끼리. 그런 말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많이 먹혔다라는 건 그냥 그 사세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한 사람이 명태균 씨다라는 겁니다. 이 명태균 씨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한다든지 공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그 이름이 김종인과 이준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3천만 원짜리 똥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준수가 밥 먹어라. 그럼 내려와봐. 여기 안동에 행사 있는데 니 내려와봐. 이준석 나와서 내려오라니까 진짜 일정까지 변경해가 내려오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좀 빵구 좀 낀다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어떻게 합니까? 2억을 덜렁 빌려줍니다. 그런데 2억을 빌려주는데 명태균 씨 이름으로는 안 빌려줘요? 어떻게 빌려주나?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해서. 왜? 명태균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뭐 이제 뭐 사업자를 낸다든지 이제 돈 거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막혔기 때문에 미래항공연구소를 꽤나 잘 이용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혜경 씨라든지 전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에는 뭔가 막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터지고 김건희 여사의 뭔가 나오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내가 뭐 다 불면 뭐 한 달 안에 하야해 이럴 때는 한 8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옮겨져 가요. 아, 칠불사 홍매와 이준석, 이준석 이름으로 정치 권력에 가깝다 하면서 공천 장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알 안에 누가 이준석도 기어 들어가 있고 이제 김정인도 기어 들어가 있고 다 이름이 버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혼자의 이 사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김종인의 이름과 김종인의 콧방구와 그를 따르는 이준석과 이준석의 콧방구와 다 버무려져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녹취가 터졌네, 뭐 어떻네 얘기하지만 이거 다 들어보면요. 명태균 씨 혼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 혼자. 자, 이번 최근에는 뭐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과시하는 녹취가 나왔다라고 하고 21일 오늘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쭉 읽어보면요. 그냥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 그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아는 분 이야기 하니까 김진태가 나를 이제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될 거였는데 공간이 11명 중에 한 3명은 컷오프 하면 안 된다였고 8명은 컷오프 하라라고 하는데 그거 내가 뒤집은 거야. 대통령 요렇게 살살살 해서 당선인 신분에 그때 지방선거 동시에 이제 재보궐선거랑 동시에 지방선거가 열렸죠. 거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응을 한다든지 누구를 꽂는다든지 아니 그때 상황에는 자기 사람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 정권을 운영하는데 편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꽂아라 저 사람 꽂아라 그 말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도 없었어요. 새벽까지도 불 켜져 있고 전략 짜고 왜냐면 한 정부를 이제 담당해야 되면 들름 가가지고 정부에 있는 인사들 내 맘에 드는 사람 그거 아니죠. 공약 발표했던 부분을 또 다시 정책으로 정부의 그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그리고 사실 다른 영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 영역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안보, 외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쉴 틈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악용을 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준석도 한다는 말이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나와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과시하는 쪽은 이제 창원 지방이었고 서울 지역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은 아마 김종인과 오세훈 조금 안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친하고 요 정도니까 말이 셀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말이 안 샌다 생각해서 용산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으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장남 삼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개인사를 털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의 나와바리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임마 그랬고 저랬고 그런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의 이름, 이 권력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작 그 이름 팔아진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준석과 김종인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제 검찰 조사 전에 이제 증거들이 채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들도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조세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여론 조작으로 이제 마사지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게끔 뭔가의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그 대가성으로 3천만 원짜리 똥개가 되고, 이런 3천만 원짜리 똥개를 이용해서 그 지역사회에 돈 있는 사람에게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이 공천 헌금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검찰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 경북 고령 군수 예비 후보, 그리고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 두 사람이 창원지검에 나왔는데, 뭐 부끄러웠나 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명태균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맞냐라는 부분, 이 부분 갖고 이제 검찰은 아마 영장 구속 심사가 좀 더 늘어나게도 재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요.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1억 2천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투자했을 때 4년 동안 뭐 세비로는 걷어들일 수 있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외에 이권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공천에 관련돼서 헌금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중심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은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득이다 생각하고 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검다라는 게 뭐 이런 잔잔한 부분에서부터도 이제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이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경북 고령 군수 예비후보 A씨는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고, 자,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는요, 공천을 바르고 돈을 건넸다라고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사는 타이밍이 항상 늦습니다.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하게 대처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또 거론되면서 명태균의 회유와 거래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이 뭐 이 윤한홍 의원을 뭐 윤리위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요, 본인이 처음부터 윤석열 당선인에게 명태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했고, 그런 사람이 난데 어떻게 명태균에게 회유하겠나, 사이도 안 좋은데 회유가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통화 녹취가 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장모와 식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족들과 친분 관계를 계속 내세우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냥 통화 녹취가 있다라면 공개해라. 자꾸 언론 플레이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이 잘 다루게 뭐 공천 개입이다 왁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을 개입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름 팔아서 지금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추종자들에게 장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녹취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녹취를 다 공개해봐라. 그리고 명태균 씨를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회유하려 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명태균 씨랑 소통을 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소통하는 건 저기 민주당 쪽에 누구 선불폰 쓰는 이준석이나 소통을 하지, 이쪽 사람들은 좀 소통을 안 하니까 이걸 회유하려 했다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팩트가 이거예요. 윤한홍 씨의 지인에게 너 명태균 알면 좀 연락을 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문자, 녹취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주위에 허세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통화를 한 건데, 그게 막
총체적인 진실을 밝혀질 것처럼 뭐 회유했느니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니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 지금 그 지인하고 통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확인해 보면 금방 파악이 될 거니까 그만 어그로 까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준석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막 커져가지고 이 검찰에 대해서도 미심쩍어 하죠. 왜? 분명히 봤을 때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의 관계가 명확한데 요거 살살살살 피해서 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 국민들의 눈에 띄면 이제 검찰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 난다라는 거죠. 검찰 소환조사 바로 해야 됩니다. 이준석 이 구글 드라이브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뭐 공천 개입에 대해서 갈 수 있게끔 이제 물기를 튼 거는 누구냐? 이준석과 김종인. 그리고 공천 장사를 한 건 개인의 일탈이겠지만 그렇게 이름을 팔고 권력에 가깝다라고 할 때까지 이준석과 김종인이 중간에 다리를 놨고 대선을 거치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확장이 된 거. 저는 되게 이거 심플하다라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요. 이준석 게이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겠죠. 김영일 TV였습니다.